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여러분들 그 반려동물 등록제 아시죠? 반려동물 등록은 다 하셨죠? 그러면 이제 반려동물 등록을 했는데요. 앞으로 바뀌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거의 이제 제가 개정안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추가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강아지가 죽으면 산에다 묻어줬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동물 화장터에서 가서 이렇게 화장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 도시가 많았어요. 그게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나왔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게 돼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게 막 뉴스에 나올 만큼 잘못된 행위로 이렇게 비춰졌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등록제를 하는 바람에 이제 개체 수가 파악이 다 됐잖아요. 한 가구에 몇 마리가 있고 어떤 개들이 있다 이런 게. 그럼 이제 바뀌는 게 개가 죽으면요. 장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개가 죽으면 땅에 묻어도 안 되고요. 직접 화장을 해도 안 되고요. 무조건 장례 증명서라는 걸 받아야 돼요. 장례 업체에 맡겨서 장례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동물 사체 처리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통 소형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 하고요. 그건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럽니까? 항아리 있잖아요. 납골 묘에 안치하는 항아리. 그 항아리라고 합니까? 그것도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인데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게 화장하는데 보통 한 20만 원 들어요. 그리고 대형견은 킬로그램당으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고요. 근데 이제 모든 가정의 개들은 이제 화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출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총 매출이 15만 원이 넘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분양을 했는데 내가 받은 금액이 총 1년 동안 15만 원이 넘었다 이러면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에는 개를 3마리 이상 못 키우게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가정의 개가 몇 마리인지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5마리 이상 키우면 안 돼요, 지금은. 근데 도시별로 이제 바뀔 거예요. 우리 도시도 그러면 3마리 이상 키우면 안 되지. 왜? 저 도시도 3마리 이상 키우면 안 되는데 이 애견인들이 반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도 3마리 이상 키우지 마라. 그러면 또 어떤 도시는 그러겠죠. 우리 도시는 2마리 이상 키우지 마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리고 5마리, 10마리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3마리 이상 키우지 마라 하면 3마리 이상 키우면 벌금이 얼마다까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몇 년 이후에 등록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등록하는 사람은 3마리 이상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3마리 이상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키웠던 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방안을 제시를 한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한 게 없어요. 아무런 대안 없이 3마리 이상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으면 무조건 화장을 해라는 거고요. 요게 지금 바뀐 건데 목줄은 이제 2m 이내로요. 2m가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2m도 길어요. 1.5m만 돼도 충분하거든요. 1m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럼 1.5m만 되면 넉넉하고요. 거기다 목줄 자체도 길이가 또 있잖아요. 그 줄을 가지고 어떻게 교감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줄을 길게 늘어뜨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늘어진 줄 때문에 개가 무겁고 철렁거리고 귀도 쓸리고 다리도 걸리고 텔레비에 나오시는 분이 이렇게 산책할 때 봐도 줄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말아서 가지고 있던데 개가 계속 걸려요. 어깨도 걸리고 발도 걸리고 귀도 걸리고. 근데 그것도 보지도 않고 교감도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더라고요. 그냥 사람 구경하고 앞을 보고 그냥 손도 흔들흔들 하면서 개 목도 흔들흔들거리죠. 어깨끈을 했어도 흔들흔들거리죠. 어깨끈이라는 건 뭐예요? 어깨끈이라는 건 내가 똑바로 걸어도 개는 고개를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어깨를. 안 좋죠. 다리가 뒤척거리니까 휘어져 버리죠. 근데 주인이 줄을 늘어뜨리고
다른데 두리번거리고 팔도 흔들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개가 휘청거리고 팔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리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체형이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근육도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고요. 그 늘어뜨린 줄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줄을 텐션을 주고 조절을 하지를 않으니까 다른 쪽을 보고 다니니까. 개하고 교감을 안 하고 다니니까. 그 줄이 방해하잖아요. 걷는데 다리에 걸리고, 귀에 걸리고, 귀에 슬키고, 주둥이에 걸리고. 그 휘청거리는 게 싫으니까 걔가 그 끈을 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싫어서. 이해되십니까? 전문가라고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이 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못 봤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요. 개를 어떻게 저렇게 모를까? 어떻게 개를 자기 개면 저렇게 할까? 분명히 천사처럼 비춰지는데 자기 개라면 저렇게 할까? 자기 개라면 저렇게 가르칠까? 훈련을 배우지 않아도 개 교육을 배우지 않아도 행동 교정을 배우지 않아도 자기 개라면 저렇게 가르칠까?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게 타인을 만났을 때 다른 식구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1년 뒤에 2년 뒤에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 한 성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간단한 산책 하나조차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사가 텔레비에 나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저희 학생들은 그렇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산책시키면 혼나요. 정말 많이 혼납니다. 지금은 위탁교육이 잘 없죠. 예전에 애견학과가 인기가 많고 할 때는 위탁교육을 하고 할 때는 대학생들도 다 눈물 콧물 흘렸어요. 학교에서 2년에서 4년을 배우고 와도 거기 학교에 자체 농장이 있어도 너무 서툴러서 새로 다 가르쳐야 됐다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제대로 배우면 되는데 배우지도 못한 애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하니까 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방송에서는 자꾸 띄워주고 잘못된 지식을 방송에 내보내고 그 결과는 뭐예요? 1,000만 애견인과 2천만 우리 반려견들이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까지 하고 새로 바뀐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게 지금 한 18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18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게 상식적이지 못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서신으로 이렇게 팩스로 넣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 국민청원에 올리시거나 서신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1인 가구 시대가 되면서 페코노미 대세 해가지고 뭐 페코노미가 대세다 뭐 상팔자 이래가지고 반려동물 시장이 6조 원이다 이러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요 반려동물 시장이 다 죽었어요. 정부 정책이 잘못되는 바람에 반려동물 시장도 다 죽었고요. 유기견도 지금 다 그냥 안락사를 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 개체수 조절하라 그러고 무어가라고 이번에 법 바뀐 대로 시설을 안 했다고 해서 아니면 조건이 원래부터 안 되는 곳이라고 해서 걔 다 빼들어가 버리잖아요. 다 안락사 해버리잖아요. 그 걔들이 갈 데가 없는데 다 가지러 오죠. 보호단체에서. 이슈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후원금 모금이 되니까 구조했다고 하죠. 막 데리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놔둘 데가 없는데 안락 사는 거죠. 농장들은 어때요? 농장들도 마찬가지예요. 100마리 키우려 했다가 1인당 75마리 키우려 했다가 50마리 키우려 했다가 그럼 나머지 개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안락사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애견센터에도 개를 분양 안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농장들도 번식을 포기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개들이 없다 보니까 애견 유치원도 다 문을 닫고요. 동물병원도 많이 문을 닫고 있어요. 매출이 안 떠요. 개가 없는데 어디서 매출이 뜰 겁니까? 그리고 농장들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너무 강력한 법을 만들고
결국은 운영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는 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또 수입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또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강아지 공장 같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강아지 공장을 가짜로 만들어서 텔레비에 막 비추는 언론들 있잖아요. 1년에 3회, 5회 출산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전 세계에도 그런 1년에 3회, 5회 번식할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중국에서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유기견들이 사설 보호소에 가봐도 그렇고요. 시보호센터에 가봐도 그래요. 99%, 90% 대부분들이 믹스견들입니다. 그 애들도 굉장히 소중한 견들이죠. 생명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왜 믹스견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정부에서 이 애견 번식을 막아버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금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유기견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애견 때문이라고 이렇게 덮어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가보면 애견 때문에 유기견이 되는 게 아닌데요. 사실은 이게 믹스견들이 자체 번식이 된다고요. 길에서 그냥 총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저끼리 교배하는 거고요. 근데 예전 같으면 나눠주겠지만 지금은 등록제니 뭐니 해서 개 키우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보호소에 다 갖다 줘버려요. 태어나면. 엄이랑 같이 갖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보호소 자체에서도 교배가 돼가지고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나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개는 뭐 10년 안에 거의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번식만 하면 사설 보호소는 있는 개들이 10년 안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일 어린 개도. 그럼 유기견이 다 사라지겠죠. 안락사를 안 해도.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계속 자체 번식이 되니까요. 애견 시장이 다 죽으니까 애견 산업도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애견 붐이 다시 일면 어떻게 해요? 외국에서 다 수입하죠. 수입하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근데 국내에 있는 개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지금 인종 청소하듯이 애견도 그렇고 유기견도 그렇고 정부에서 다 강제로 죽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게 진짜 동물학대거든요. 근데 이 동물학대를 누가 하느냐? 동물보호단체랑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지만 말 못하겠고요. 돈이 오가잖아요. 많은 돈이. 더 이상 깊이는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그리고 또 그런 곳 말고도 열심히 하는 곳들 있잖아요. 사설보호소도 그렇고 시보호센터도. 그런 곳까지 같이 싸잡아서 이렇게 욕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잘하는 곳도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해를 받는 곳들이 많고요. 정작 그런 도둑질 하는 곳들은 잘 살아요. 인기도 누리고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오해 때문에 도움도 못 받거든요. 오히려 오해만 받고 살죠. 우리나라 동물보호단체는 이 크레이지 하지 중립적인 곳이 없어요. 광적이란 말이에요. 광신도적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정치인들도 동물 보호는 하지 않아요. 동물 복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동물권만 주장합니다. 인권 위에다 동물권을 놔요. 그건 좀 잘못됐다 저는 생각 들거든요. 이해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